습관병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든 하면요, 일본하고 한국의 내과 학회에서 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의사들이 중요시하면서 거기에 연구를 해보니 그렇더라라고 해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거를 비만도 뭐다? 질병이다. 감염되지 않는 이 감염성 질병으로 비만은 제 생각은 감염이 됩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모인 거 아세요? 진짜는 먹방 좋아하는 애들 막 끼리끼리 모이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생활 습관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비만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결국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볼래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는 영어고 한국말로는 체중 감량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다이어트는 한국말로 뭐예요? 그랬더니 체중 감량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봤는지 검색해보면 나오는. 이분이 너무 신중하게 물어보니까 내가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에 네이버 신님이 알려주는 데다가 체중 감량. 북한에서는 이거를 세자로 뭐라고요? 살빼기가 아니라 살깎기. 살을 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체중 감량, 살깎기는 표현들이 쓰는데 이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지. 내 생활 습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먹는 것도 들어있어요. 식사. 그래서 식사라고 합시다. 식사도 들어있다. 그래서 먹는 거, 생활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기본 목표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제 말 동의하실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그냥 살 빼기, 체중 감량으로만 접근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전반적인 식습관, 생활습관을 전부 잡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동의하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고 했더니 결론은 해독, 영양, 균형,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 영양, 균형의 가장 핵심이 또 뭐냐면은 해독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뭐냐면 해독을 어떻게 정의를 할래? 해독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독소를 제거한다는 개념에는 뭐의 개념이 들어있나요? 간의 해독 기능, 심장의 요가 기능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장이 튼튼해요. 그러니까 장과 심장의 기능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해독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장이 튼튼하려면 뭘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먹는 음식 이꼴 뭐 나다. 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장에 영향을 미치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다. 자, 그래서
독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독소의 종류를 이해시키는 거죠. 메타인지 시키는 거예요. 독소의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뉘죠. 뭐하고 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니까 외부 독소. 내부에서 발생하니까 뭐라고요? 내부 독소라고 해요. 자, 외부 독소가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눈, 코, 입, 피부, 귀로도 들어오죠. 전자파는 귀로도 들어옵니다. 잔소리도 귀로 들어와요. 자, 여러분 세균 바이러스 어디로 들어와요? 눈, 코, 입으로 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주로 어디로 들어와요? 눈, 코, 입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샴푸, 린스, 화장품, 경피도금 전부 다 피부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전자파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정전기. 정전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어심 또는 볼매트 같은 걸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세균, 바이러스. 이거는 뭘 높여야 돼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죠. 질병에 대한 자응이니까. 얘네들이 세균,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침투하는 독소니까 항, 원. 이거를 제거하는 항체.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면역세포, 백혈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려면 결국은 항, 산화제 복용이 필요하다. 동의하신가요? 그러면 항산화제를 쉽게 설명 안티옥시 엑시던트인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파워칵테일, 액티바이트, 비스토레이트, 제이슈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항산화제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목이 굳잖아요. 실사입니다. 제가 코로나는 아닌데 목이 가게를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제이슈치를 그냥 가루로 수수치를 계속 먹었던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한 통을 먹어봤어요. 잠이 안 와. 근데 말이 목이 트여요. 다음날 안 먹었는데 또 말이 안 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럼 항산화야 되면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독소가 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항산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정 수준이 올라오잖아요. 컨디션이 좋아요. 과하게 들어가면 세포가 춤을 춰요. 잠을 못 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게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적당히만 드세요. 좀 매라로 안 드세요. 액티바이트 한 통 먹어봐요. 먹어봤어요? 한 통? 어때요? 잠 못 자요? 한 3일 잠이 안 오던데 액티바이트 한 통 먹으면? 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와요. 여러분 아까 샴푸, 린스, 화장품은 계면활성제가 어디로 들어와요? 경피독이 피부를 통해서. 여러분 경피가 뭐예요? 이런 피부, 가벼운 피부 이런 걸 경피라고 해요. 그게 독소가 들어온 걸 뭐라고 해요? 경피 독을. 그러면 여러분 경기도를 통해서 좋아요. 계면활성제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액티브젤을 발라서 뭐냐면 해보자라는 거예요. 실제 해봤어. 굉장히 사례가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광고를 할 테니까 공짜로 들으러 한번 오세요. 네. 안 오시려나 보네. 네, 안 와도 돼요. 네, 네.
귀로 들어온 독서를 뭐라 했어요? 전자파. 편의 잔소리. 이 잔소리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귀로 들어온 독서가 뭐니? 이러니까 엄마의 잔소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독소 중에 정전기능 워싱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독소가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내부 독소예요. 자, 여러분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 바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활성산소 증가. 이걸 전문용어로 산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바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이게 세포를 공격하면 이거를 보고 상하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산소하고 화합하는 일을 산화라고 합니다. 화학적으로는 전자를 빼앗아 먹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세포가 뭐가 생겼냐면 염증, 그 다음에 뇌양, 나중에 종양으로 진행됐다가 10년, 20년 뒤에 뭘로 가요? 암으로 발전했다. 자, 여러분 암으로 죽고 싶으신 분, 암으로 죽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아까 우리가 독소의 특징이라고 했죠.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모르게 이런 독소들이 유입된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미지근한 물에 빠진 개구리를 설명하시면서 결론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인 거를 해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건 일단 지울게요. 다 쓰셨죠? 여러분이 해독 다이어트 상담사 저기 과정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신 분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따라서 강의가 그때 달라요. 아연 사장 최고 많이 들었으니까 알죠, 그렇죠? 지금 한 4번 들었다. 오늘까지 한 3번, 4번 듣게. 왜 다르냐면요. 난 눈빛만 봐도 알아. 이 사람이 뭐를 이해하는지, 뭐를 듣고 싶어 하는지 그 개념들을 알아서. 원래 준비한 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 성향이 좋은 거야. 아, 이게 뭔가 막 알려고 하고 에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확 바꾼 거예요. 여러분 거의 중급 이상의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초급에서 너무 강해요. 여러분 개 탄 거야.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큰 특징들을 여러분이 일단 해독이라는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해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정의된 해독을 가지고 뭘 이해를 시키냐? 독소가 무엇인지 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내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이해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소의 가장 큰 특징을 알게 모르게 유입되고 쌓여가는 독소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자, 가장 마지막으로 뭐 독소를 어떻게 하느냐?
해독 기관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뭐냐면 어떻게 해독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해독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의 무슨 기능? 해독 기능을 높여가야 된다. 자,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거든요. 간은 해독 효소가 만들어져요.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 글루타치온. 자,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여러분 시중에 뭐 필름으로 된 거, 정제로 된 거 다 드셔보셨죠? 여기 없네. PMP뿐만 드시라. 그런 것들은요 정말 합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하세요. 합성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글루타치온은요 원래는 간에서 합성하는 건데 글리신이라는 리필수 아미노산, 시스테인이라는 리필수 아미노산, 그다음에 글루타민산이라는 리필수 아미노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빔밥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의 효소로 만드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원료를 먹는 게 좋지 합성된 거 먹는 게 결국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가 어디 들어 있을까요? PM 제품 중에 메이하고 프로 쉐이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주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아미노라고 있죠. 네, 아미노라고 생산이 되고 국내에는 지금 두 가지가 우리나라는 캡슐 형태로 된 걸 아직 허락을 어떻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아미노를 먹고 있습니다. 드시면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게 결론은 뭐예요?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든 거예요? 아미노산 형태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웨이하고 프로쉐이프죠. 근데 우리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웨이는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가장 적은 형태가 들어있고요. 프로쉐이프 안에는 말린, 유신, 이소유신이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유청 단백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하고 아모니아로 분해를 시켜요. 제 말이 들리신 분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제 말이 소련말로 들리신 분은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단백질 공부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보면 또 외워지니까요. 나중에 배우시도록 하고. 자, 그러면 간의 해독 기능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한 가지만 꼭 알아두세요. 좋은 단백질 먹어야 되겠죠. 근데 뭘 먹어라? 웨이는 프로쉐이프 아미노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이 깊이 뭐 분자생물학이나 분자영양학을 고객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있다? 우리 웨이에 들어있다. 공부는 깊이 하는데 설명은 단순하다. 그걸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알아보세요. 여기에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합쳐지게 되면 수소 2개, 산소 2개를 과산화수소로 합니다. 이거를 없애는, 분해하고 제거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아제가 아니에요. 다제예요. 남미에 가면 페루가 있고요. 북미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어요. 그 위에 좀 더 가면 시베리아가 있어요. 거기를 전부 다녀온 아제를 페록시다제. 다 다녀온 아제를 절대 안 잊어먹겠죠. 제가 이게요 지학에서 들어갔을 때 절대로 기억이 안 나는 페록시다제인지 페록시다제인지 그래가지고 이게 페루 기사인데 시베리아를 다 갔다 오면 페록시다제. 여러분 이거는 100번 써보세요. 외워집니다. 안 외워져요. 물론 외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영광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글루타치온 페록시나제. 페로 어디가 있다고요? 아메리카 라면을. 남해문이 되어 있어요. 안 가보셨죠? 로키산맥, 북아메리카, 캐나다에 있다 들었어요. 그쵸? 네, 캐나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쪽에 있죠. 시베리아가. 여기를 다 갔다고 나제를 해봅시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죽자고 달라붙지 마시고. 자, 그래서 글루타치온하고 미네랄이 합쳐지면 과산화수소, 이거를 과산화 뭐라 그래?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로 해서 무슨 홈쇼핑 보니까 SOD, 글루타치온 페로시나제, 카탈라제 뭐 이런 거 설명하더라고요.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더 하이 퀄리티하고요. 자, 그래서 간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미네랄이 필요하다. 동의하신가요? 자, 근데 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독 기능이 높아지는 비타민 A, C, E, 비타민 B5, 미네랄, 뭐가 필요하냐면 파이토 케미칼이 필요해요.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식품이? 파워 칵테일.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거야. 리스토리트. 그래서 파워 칵테일, 리스토리트, 액티바이저를 부지런히 먹으면 간의 해독 기능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이 간단한 걸 어렵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뭘 먹으면 돼요? 파워, 액티, 리스토리트를 충분히 먹으면 된다는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 말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백질, 메인 프로틴, 요거를 영양은 고객을 설명을 할 때는요, 이거를 뭘로 바꿔주는데요? 영양학으로 바꿔줍니다. 방금 배우는 건 여러분 분자생물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양학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생물학적 세포에 뭐가 필요한 거야? 영양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비타민 A, C, B군,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파워프로테인 들어있고, B군하고 C는 액티바이저에 들어있고, 미네랄은 어디 들어있어? 리스토리트에 들어있어. 근데 효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단백질이 필요한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고객한테는 단순하게 설명해요. 그러면 간의 해독 기능이 안 높아지면 절대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제 말 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단백질이 들어가야지만이 효소가 잘 만들어요. 안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거 다 분해해서 써버려요. 그렇죠. 같이 먹어야 이게 돌아가요. 한 번에 섞어서요. 리스토레이트만 빼고. 네, 리스토레이트만 빼고. 리스토레이트는 파워 칵테일이 있는 식이섬유하고 달라붙으면 너무 늦게. 원래는 바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저녁이나 흡수해요. 한 10시간 넘게. 그래서 따로 드시는 거예요. 어떤 거? 네, 저 같은 경우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같은 단백질, 콜라겐도 섞어 제일 쉽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실은 굉장히 고객한테 설득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간의 해독 기능을 높여야 된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방금처럼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분자생물학적인 거를 고객한테, 우리는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제일 적은 단위가 뭘로 돼 있어요? 세포, 조직,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영양소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해독 기관에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간의 무슨 기능? 해독 기능. 해독 기능. 제 양자 초급 들으신 분들은 오늘 진짜 물 타고 신났어. 이 영상 이해되죠? 자, 양자 초급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양자 이거 말고 이건 다이어트 상담소건 양자 분석 초급이 있어요. 그
아건강 관리사의 가장 기본이 양자라는 기기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거 조금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데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미가 쉬우니까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네.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네. 자, 결국 간의 무슨 기능? 해독 기능을 어때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파운카페인, 액티바이트, 리스토레이트 이런 것이 필요했다. 간에서 만들어낸 효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미네랄, 아미노산들 뭐냐면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민을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분해시켜가지고 어디다 들어있냐면 웨이하고 프로셰이프에 아미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여러분 적절히 먹어줘야 되겠죠. 안 먹으면 내 몸에 있는 걸 분해해서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독소 가스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미네랄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글루타치온, 페록신 같은 뭘 없애요? 항산화제, 과산화제. 산화수소, 수소국의 산소국을 없애는 뭐가 만들어져요? 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만들어진대요. 그 미네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요. 꼭 먹어야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동의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에서 또 하나 만들어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카탈라제라는 항산화 효소가 하나 또 만들어요. 요것은 여러분 총이라고 보고 총알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철분이에요. 아까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요거 없앤다 그랬죠. 요것도 카탈라제도 수소 2개, 산소 2개, 활성산소를 없앤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죠. 그러면 이걸 바꿔보세요, 우리 제품으로. 웨이는 단백질은 웨이, 프로셰이프, 아미노.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파운카테인 들어있는 거, 파운카테인.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 또는 제휴식물.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주면 간의 해독기능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거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한테는 이걸 먹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해독이 안 된 상태로 피가 흘러가면 걸쭉해지니까 우리 몸의 신장은 마지막에 무슨 기능을 담당하냐면 뼈가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좋은 거를 고르고 나쁜 독소는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의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사구체가 염증이 생기면 독소 배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몸에 중요한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쌓이냐면 독소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사구체 염증이 생기면 뭐가 쌓여요? 독소가 쌓여요. 나쁜 거는 나가야 되는데 좋은 것이 나가고 나쁜 거는 몸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의 세포하고 세포 사이, 조직 사이에 독소가 쌓이면 뭐가 되냐면 부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종이라고. 자, 부은 걸 뭐라 한다고요? 부종. 그러면 여러분 간하고 심장의 가장 큰 특징, 간의 해독 기능이 안 되면 자도 피곤합니다. 심장에서 여가 기능이 안 되면 뭐가 생겨요?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은 해물뚝하고 손발은 부어있고 뭔가 천근만근 독소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딱 이해시킬 수 있겠죠, 이 영어로. 고객한테 물어보세요. 고객님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부어 있어요? 아니 처음에 뭐 자도 피곤하네요? 네.
손발이 자주 부으세요? 네. 몸에 뭐가 많은 거예요? 독소가 많은 거예요. 결론 뭐가 많다? 독소가 많다 이거. 그런데 간하고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를 키를 쥐고 있는 것보다 이 말이에요. 장이. 그래서 여러분 장이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여기 장은 뭐냐면 위장, 소장, 대장. 집에서 대장은 누구예요? 아이트맨? 요즘 애들이죠? 자, 위장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소화 중심부를 죽처럼 만들고, 소장에서는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흡수가 진행이 되죠. 자, 대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 흡수된 거를 빼고 배설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특징이 소화 흡수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돼야 잘 먹고, 흡수가 잘 돼야 잘 자고, 그다음 배설을 잘해야 잘 싸고요. 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자도 피곤하고 부어 있으면 내 몸에 뭐가 많다? 독소가 많다. 그러면 장간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먹는 음식. 그게 뭐다? 나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뭐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백을 습득하는 요령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이 피곤한 건 누구 때문에? 장 때문에. 장이 피곤한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해독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장간 신장이 이제 망가지면 계속 어떻게 돼요? 독소는 증가하고 혈액은 탁해지죠. 아니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독소, 부종 점점 어때요? 증가하겠죠. 혈액은 어때요? 점점 탁해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독소가 전부 어디에 달라붙냐면 혈관에 달라붙겠죠. 혈관에 달라붙으면 무슨 질환? 혈관 질환. 그래서 뇌혈관이 딱딱해지면 뭐라 그래요? 뇌 경색혈관이죠. 심장혈관이 딱딱해지죠. 심근경색혈관이죠. 자, 이 콩팥 사후체 염증이 생겨서 딱딱해지죠. 사후체 신경 또는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신부전증. 또는 사구체 염증, 사구체 신장염. 그래서 신염이라고 합니다. 급성으로 보면 급성 사구체 신장염, 만성으로 진행되면 만성 사구체 신장염. 이렇게 점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겨서 눈에 있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냐면 안압이 높아져서 눈이 이제 문제가 오죠. 그리고 녹내장이라고 해요. 녹내장이 가장 많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냐면 손발에 있는 신경이 썩어가죠. 신경의 염증이 증가합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었고 뭐죠? 손을 불에다가 넣어도 안 뜨고 어렸을 때 있잖아요.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말초신경이 못 눕혀 죽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어나면 여기가 다 타져 있어요. 씻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옛날에 문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장간 심장의 문제로 독소 부종이 증가하면서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막혀서 죽죠. 그래서 이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박사님 중에 스탠트를 15,000건 시술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그분이 고려대학교 심장내과 교수님이 오동주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몇 건 시술을 했다고요? 15,000건.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에 하루에 몇 건씩 해야 돼요? 나누기 해보세요. 한 3건 이상씩 해야 될걸요. 엄청난 수술 많이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말하십시오.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관계 있다. 저분이 내린 결론이 방송에서 나와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딱 스탠트 시절에는 전자연비로 열어볼 거 아니에요. 60대는 몇 프로가 바뀌어 있어요? 70대, 80대, 90대, 100세. 네. 그래서 100세 인생이에요. 네. 그거 있잖아요. 내가 80세가 되거든 나 못 간다 하고 내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아직 100세가 안 됐으니까 80%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혈관이 막혀가고 염증이 생긴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오동주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생 뭘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내 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미치고 버쩍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념만을 계속 연결을 시키는 게 그래서 해독을 통해서 정의, 독소, 특징, 해독 기관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 고객한테 선택하기 쉬워요. 쉽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늘 보시는 게 가장 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시험을 볼 거예요. 오 박사님 A4지 한 장씩 다 나눠주세요. 근데 시험은 오픈북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잊어버릴까봐 지금 시험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첫 번째 해독의 정, 두 번째 독소의 종류. 거기다 자기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60점 이상 수련을 못합니다. 수련 중에 하나가요. 독소의 종류. 세 번째 독소의 지. 이게 아까 제가 독소의 종류 하면서 그 독소의 종류에 맞게끔 뭘 했냐면 솔루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독 기간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15분 드릴게요.